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번째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 저는 이 챕터를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여자로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례를 읽을 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사례를 읽어드리기는 하지만 양부모 밑에서 근친상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든요. 끝까지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자식을 때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성가시게 굴거나 반항할 때 강하게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데 그런 충동은 아이의 행동과는 상관없고 부모가 느끼는 피곤,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부모가 느끼는 불안, 불행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다. 참아야죠, 그죠? 다 올라온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반면 불행하게도 자제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의 신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건 첫 번째, 심각할 정도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들 때마다 그런 감정을 방출하려고 자식을 공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그런 행동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그죠?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죠? 아이의 신체를 학대하는 부모를 보면 학대를 일삼은 가정에서, 집에서 자라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릴 때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직접 되풀이하는 것이다. 결국 학대하는 사람이 역할 모델이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문제,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배워둔 유일한 방법이 아이를 때리는 거였다는 거죠. 분노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들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그 분노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 분노를 약자인 아이를 때리거나 그 분노를 자기보다 약자에게 푸는 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분노가 올라옴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분노를 똑바로 풀어야 합니다. 그죠? 분노를 해야 하는 대상에게 똑바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많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여기 이 저자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매 맞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케이트의 아버지는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딸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 반전은 케이트를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했다. 이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해 그런 식으로 아이를 때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거죠. 케이트 아버지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와 성적 좌절감을 딸에게 분풀이하고 나서 아내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이렇듯 부모들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다른 식구들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혹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느끼는 긴장감을 자기보다 약자인, 분출하기 쉬운 어린아이에게 식체적인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거죠. 너무 아픕니다. 그죠? 혹시나 본인이 그러진 않은지 이런 식으로 나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거야. 너무 과한 학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자신이 신체적인 학대를 하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너 잘 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학대에 침묵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양쪽이잖아요. 그죠? 네. 아빠가 아이에게 학대를 할 때, 신체적인 학대를 할 때 엄마가 침묵해버리는 경우.
근데 사실은 이 사례를 읽어봤을 때는 아빠가 엄마에게도 학대를 했거든요. 폭력을 가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엄마는 자기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폭력이 이제 침묵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폭력이 휘두러지니까 이제 그래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죠.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가 잘못해서 만든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야. 이런. 케이트는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부모와 대면하려고 울부짖었지만 내면에 살고 있는 외맞고 놀란 어린아이는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 그녀를 증오할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녀와 부모의 관계는 몸짓으로 알아맞히는 놀이처럼 되어갔다. 그리고 식구들 모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가만히 있었다. 마음 아프다, 그죠? 여기 부글부글 가슴 속에 끓는 분노의 냄비. 분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학대를 당하는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는 분노의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누구도 이 분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매를 맞는데 누군들 화가 나지 않을 것이며 굴욕스럽지 않을 것이며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에 울부짖지 않겠는가. 문제는 매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엄청난 분노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신 속에 분노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다른 분노가 아이에게 폭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잔인하고 절망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죠. 같은 여자로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근친상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부모의 자식 관계에는 본래 아주 상당한 심리적인 강제성이 존재한다. 트레이시의 아버지는 딸에게 성적 강요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하면 죽일 테야. 말하면 맞을 줄 알아. 말하면 너희 엄마가 병이 날 거야. 말하면 사람들이 널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말하면 아무도 널 안 믿을 거야. 말하면 엄마가 우리 두 사람한테 미친 듯이 화를 낼 거야. 말하면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말하면 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한다는 거죠. 위협하고 침묵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를 아주 더럽다고 느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은 아이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성적 학대에서도 가만히 있는 한쪽 부모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잘못된 성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땐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마법의 열쇠를 찾아서 어느 날 부모님이 손을 내밀면서 넌 훌륭해. 내가 널 사랑하듯이 우리도 널 사랑한단다 하면서 말할 줄 알았는데 양아버지는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인데도 어머니는 양아버지를 선택하고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저를 용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본인의 잘못으로 그죠?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도대체 부모들은 왜 그러는 걸까? 병든 가족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10분이 넘었네요. 한번 끊고 다시 할게요.